로식입니다. 제 위시리스트였던 패트리시아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 수태봉 태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흙을 다 털고 메네델물에 담궈놓은 상태고, 제가 최근에 수태봉을 다 바꿔가지고 바꾼 수태봉도 한번 보여드리고 수태봉 태우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수태봉을 태운 아이들이고요. 얘가 아무래도 이게 조금 두껍다 보니까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개수가 좀 한정돼 있어서 여기 밑에다가도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수태봉을 다 만들어서 쓰다가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려가지고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태봉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다 적셔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안에다가 집어넣는, 수태 넣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제가 왜 진작에 이걸 안 샀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다이소 없으면 가드닝 어떻게 하나 했었는데 요새는 알리 없으면 가드닝 어떻게 하나 싶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알리 추천템 중에서 또 판형 식물 등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식물 등을 처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쓰고 나서 전기세가 3배가 더 많이 나왔어요. 한 달에 한 5만원? 6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식물등 켠 달에 16만원이 나온 거예요. 전기세가 16만원이 나와서 너무 충격을 받고, 그때 한전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뭐 하시냐고. 저도 진짜 깜짝 놀라고 그 아주머니도 깜짝 놀라게 한 전기세 주범은, 근데 다른 거는 제가 한 게 없고 그냥 그 식물 등을 킨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다 넣은 다음에 이제 이 양쪽 사이드 쪽에 조금 안 들어간 부분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추가해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정도 화분에다가 그 난석을 채워왔어요. 이 봉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세우고 흙을 좀 넣고 이 아이를 이제 넣는데, 봉에 이 줄기가 딱 달라붙을 수 있게 이 뒤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조금 있어서 여기도 뭐를 마저 채워줘야 이 봉이 흔들흔들하지 않아요. 이제 그 찍찍이로 얘를 이렇게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제 올라오면서 공중뿌리가 이쪽으로 자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거의 10분도 안 돼서 수태봉 태우기가 다 끝났습니다. 진짜 간편하고 최고예요. 이 수태봉 꼭 사서 한번 써보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까마귀가 을씨냥스럽게 우는 날씨에 비오토프 갤러리에 왔습니다. 진짜. 여기 상님이 계십니다. 상님. 여기 엄청난 고사리들. 우렁창 거미. 여기 너무 건강해 보여. 왕뱀. 이 안에는 지금 실버 버튼이 있습니다. 실버 버튼.
저기 상님이 계십니다. 저기. 오늘 너무 예뻐. 개구리를 찾아라. 여기 있지롱. 된 것 같아요. 이곳은 연희동에 있는 서울 플랜트 클럽입니다. 오늘은 테라리움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제가 축양한 이끼를 가지고 왔고 여기 세연님께서 저에게 테라리움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애정하는 이 루아흐 도자기 피규어라 해야 되나? 오브제? 같은 것들을 징그리 오브제를 이 테라리움에 안에 넣어서 같이 식재를 해볼 거예요. 용기를 어떤 거를 요거 써볼까요? 네. 이거 이렇게 빼도 돼. 우리 배수층을 만들 거예요. 네. 사토랑 혼탄을 좀 섞어서 네. 물이 고이 썩지 않게. 더라도 이제 배수가 되게 그렇게 해줄 거고, 그래서 얘가 그냥 촉촉하게 보일 정도면 되거든요. 아, 마치 이거 되게 좋은 게 그 배수증이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그 배수증이. 그리고 나서 이제 보습이 잘 되는 토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이쪽에 벽에다가 이끼를 심고 애기 모람을 벽에다가 타고 내가 흙보다는 그래가지고 뒤쪽에 약간 돌이 있으면 돌을 좀 벽처럼 작은 다가를 쌓고 근데 돌 때문에 이 흙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큰 돌을 이렇게 세워서 심거나 그렇게. 이런 돌을 어항용으로 많이 쓰는데 네. 이거를 주문했더니 큰 덩어리가 와서 그걸 깨었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 앞쪽에 나무 이끼를 하나 심고 약간 돌벽을 세우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를 만들 거예요. 여기는 이제 거의 5mm. 이거 저 카메라를 좀 여기를 딱 이렇게 찍어야겠다 이제. 큰 바깥쪽으로 이렇게 약간 떨어졌으면 또 이렇게 재밌다. 재밌죠? 네. 그래서 얘가를 만들어서 다져주고 해서 그 흙층을 만들어주세요. 그 뒤로 높여줘도 되고. 저는 약간 제주의 오름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멀리 있는 오름. 이렇게 하고 돌을 놔주세요. 돌 틈에 이제 이렇게 뿌리를 끼워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얘를 먼저 넣을게요. 얘가 주인공. 얘죠? 얘보다 작은 거 있어요. 얘는 아, 얘네. 얘 귀엽다. 얘 너무 못생겼다.
어디에 놓을 거야? 얘를 꾹 눌러서 네. 박아놔야 돼요. 여기? 네. 그래야지 안 흔들려요. 이렇게 하고 누르면 이 주변에 흙이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거기를 또 채워줘야 돼요. 얼추 된 것 같아요. 얼추. 물을 저는 좀 많이 넣고 까르까르 납작하게 깔면은 이렇게. 네. 그래서 모서리 쪽이 그냥 아예 바닥에 박히게 이렇게. 그리고 주변에 조금 다져줘요. 이게 그 제주도 숲 같은 데 가면 다 돌이 까만색인데 이끼가 다 덮어있는 게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막 까만과 초록 게 섞여 있는 게. 그래서 돌을 진짜 많이 깔아두고 싶어요. 소리? 이거는 세연님만 쓰세요. 이것도 한 촉씩 심으면 더 좋아요. 이게 제가 심어보니까 네. 이게 한 촉씩 따로 떼서 심어거든요. 이게 더 잘 자라요. 세종도 잘 나고. 그래서 이거 심을 때 이걸 뭉탱이 그냥 말고 흙에다가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한 촉이잖아요. 이렇게 심는 게 진짜 가장 빨리 새송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진짜 자연에서 보니까 얘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냥 색깔이 엄청 쨍해야 되나? 밝다 해야 되나? 이건 제가 이 아래 것들은 조금 된 거고 여기 이제 새순 나는 색깔이 이렇게 심고요. 덮어줍니다. 아까 그 서울 플랜트 클럽에서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서 완성된 모습을 못 찍었다가 이제 집에 와서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그리 제주 원시림 테라리움이 완성되었고요. 자세히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제 테라리움이 별 특별한 건 없는데 이 루아흐 작가님이 만드신 도자기 하나만으로 굉장히 조금 독특한 느낌이 있는 테라리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주도 느낌, 제주도 원시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테라리움입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옆에 비오피툼이 약간 야자수 같은 느낌으로 심었고요. 그리고 검정돌이 많으니까 제주도에는 이렇게 뒤쪽에 검정돌을 배치를 해서 이끼랑 검정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던 그 제주 숲의 느낌을 조금 살려보고 싶었어요. 호마타 고사리는 제 생각에 이 사이즈가 호마타 고사리를 넣으면 너무 순식간에 호마타 고사리에 점령당할 것 같아서 그런 건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약간 허전해 보이지만 분명히 얘네들이 식물이니까 자랄 거잖아요. 식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환경에 맞게 적응을 해서 공간을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테라리움의 매력인 것 같아서 조금 여유롭게 심어줬습니다. 너무 빽빽하게 심지 않았고요. 이끼 같은 경우는 뭐 비단 이끼든 뭐 초롱 이끼든 뭐 구슬 이끼든 간에 뭉탱이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구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헛뿌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한 촉씩 떼서 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귀찮긴 한데 키워보니까 그 헛뿌리가 없이 쌩쌩한 부분을 딱 바로 흙에 꽂아주는 것이 더 잘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모내기 할 때 논에다가 모를 이렇게 심듯이 아니면 뭐 모발 이식할 때 모발을 두피에다 이렇게 심듯이 한 촉씩 한 촉씩 심어주면 새 촉이 올라오는 것도 조금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끼 한 촉의 모양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끼도 아낄 수 있고, 사실 이렇게 제가 심은 것이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간격이 다 있습니다. 뭉탱이로 심었다면 바닥에 흙이 아예 보이지 않을 텐데 저는 이렇게 한쪽씩 따로 심어서 이렇게 약간의 여유가 있게 심었고요. 여기 이 이파대길 포스터를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라베스님이라고 이런 식물들 이용해서 포스터를 만드시는 분인데, 이런 아크릴 문진도 만드시는데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로 받아왔습니다. 이 아이도 루아흐 이 징글이 만드신 작가님이 만든 또 다른 콩알 같은 귀여운 캐릭터예요. 여기는 정말 굉장히 별게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이끼가 들어있습니다. 이끼를 키우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별 특별한 큰 식물도 없고 테라리움이 좀 심심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끼, 참외 이끼, 초롱 이끼, 뭐 나무 이끼, 다시마 이끼, 봉황꼬리 이끼, 너구리 꼬리 이끼, 뭐 페랭이 우산 이끼, 그냥 우산 이끼, 뭐 괴물 이끼 한 촉, 뭐 이런 식으로 다 친구들한테 얻거나 뭐 어디서 되게 조금씩 얻은 이런 이끼들을 종류별로 식재를 해놨습니다. 이런 아이 하나 정도만 이렇게 테라리움에 넣어도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 원래 뭐 토토로나 가오나시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도 그런 걸 사용했었고,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그거 사용하시니까 조금 지겨운데 이런 독특한 이런 징그리 같은 거 하나 넣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어쨌든 테라리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멋진 오브제도 되지만 결국에는 식물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환경을 잘 유지를 시켜주고 식물이 좋아하는 환경을 유지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예쁘게 하는 것보다 사실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환기를 잘 시켜준다거나 물을 좀 자주 뿌려주고 흙 배합을 할 때도 이 식물이 좋아하는 흙을 만드는 것 같은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테라리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작은 소 세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식물들한테 얘네들만의 세계를 만들어줘서 내가 만든 환경 속에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또 내가 컨트롤하고 케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식물들이 또 어떤 모양으로 변하고 어떤 형태로 뻗어나가면서 이 소세계를 구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재미가 큰 장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심으실 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식생도 비슷한 식물들끼리 모아서 한번 나만의 소세계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테라리움을 하다 보니까 팔루다리움을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팔루다리움을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비바리움까지 언젠가는 한번 만들어 볼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부작할 게 좀 몇 개 있어가지고 부작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게 밥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봄을 완전 즐기시면서 그렇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